네, 안녕하세요. 현성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업그레이드지,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새로 본체를 맞추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또 손님께서 요구사항이 이 케이스를 또 그대로 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램하고 이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SSD나 하드들은 이제 뭐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CD롬도 사용을 하시고, 사실 하는 거는 CPU랑 보드를 바꾸고 NVMe SSD를 넣고, 그 다음에 파워도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i7급 CPU에 별도로 쿨러까지 장착하고, 그래서 사실 뭐 새로 컴퓨터를 맞추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자원을 위해서 일단 기존 부품들 다 분해를 하고 새 부품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부품들을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그냥 쓰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그래도 좀 새 컴퓨터를 쓰는 기분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은 일단은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분해를 하고 떼내고 케이스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올 분해 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실 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양이 i7 CPU에 Z보드를 다는 거라서 이 케이스와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그래도 뭐 있기는 한데 어쩌겠습니다. 해야죠. 왼쪽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i7 1700에 램은 기존에도 이게 32기가 쓰고 계셨고 DDR4 모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보드에서 이제 케이스에서 보드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촬영하면서 세워서 지금 분해를 합니다. 보통은 눕혀서 하는데 그리고 새로 선 정리를 새로 다 할 거라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다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새로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도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에서 전면 패널을 분리를 했습니다. 전면 팬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팬들은 뭐 크게 청소라고 할 게 사실 없기는 없습니다. 그냥 뭐 닦아내고 뭐 먼지로 털어내고 뭐 그게 다니까요. 전에 가게에 이제 있을 때는 먼지를 뿌려내기가 컴프레셔 써서 뿌려내기가 조금 수월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일일이 물티슈로 뭐 닦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초벌로 대충 팬에 붙은 좀 찌든 때를 제거를 하고 그 후에 분리를 해서 제대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분해를 할 적에 요런 주위에 나사들을 분리를 하면 이 패널 자체가 빠집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나사들을 풀고 처음부터 부서져 있네요. 이거는 촉이 불량인 것 같습니다. 잡고 있는 걸쇠로 살짝만 당기면 분해가 됩니다. 전면 패널도 많이 더럽죠. 일단은 닦아내고 솔로 한번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청소만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청소해서 케이스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을 약간 정밀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망에서 펜을 분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케이스 교체를 하면 사실 이런 수고도 안 해도 되기는 한데, 그래도 손님께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기를 원하셨고,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 CD롬 장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CD롬을 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품을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더럽다, 그죠? 또 최대한 닦아내고 솔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손이 좀 갑니다, 그죠? 펜의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게가 그렇게 손님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건 아니어서, 사실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작업하는 데는 이제 가능한데, 되게 유명하시거나 바쁘시거나 분들은 이렇게까지 작업하기는 뭐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고 펜은 닦아 주실 때 꼭 펜 반대쪽을 잡고 닦아야 됩니다. 펜이 너무 오래될 경우에 닦다가는 펜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아까보다는. 두 번째 펜도 한번 싹 닦아 보겠습니다. 더러운 물티슈가 쌓여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시는가 먼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공사 현장, 치킨집, 학원, 뭐 채굴장, 그런 컴퓨터 있었던 환경들이 컴퓨터 본체를 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저희 가게 인근에 바닷가 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출장을 한 번씩 나가보면 확실히 바다 습기 때문에 그런가 백패널 쪽이라든지 약간 부식, 컴퓨터 쪽에 조금 더 부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펜 쪽은 일단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이랑 소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 더 조금 청소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전면 펜이랑 요거는 한번 청소를 살짝 했고요. 전면을 풀어냈고 닦아냈고, 선들도 한번 깔끔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받으시는 분이 중고 케이스를 그냥 그대로 쓰시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뭐 완전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제법 들여가지고 고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래도 그에 준하는 기분 정도는 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보통은 저희도 뭐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말없이 작업하는 편인데 이쪽은 이 케이스가 은근히 청소하기 빡세네. 오, 힘들어. 야, 은근히 조립보다 이 청소가 더 빡신 것 같습니다. 정말 패널을 한 개 그냥 새 걸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유, 손가락이야. 여러분은 이거 하실 때 그만 케이스 웬만하면 새 걸로 사세요. 아유, 힘들어. 본체를 닦아야겠네요.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CD롬도 한번 분해를 해서 다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안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께서. 담배를 태우는 PC 케이스 같으면 저희가 청소를 안 받는데, 그나마 담배는 안 태우셔서 먼지만 닦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의 케이스일 경우에는 가급적 청소를 안 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CD롬하고 CD롬이란다 SSD하고 하드디스크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착할 그 보드가 조금 큰 Z보드이기 때문에 하드보다는 일단은 SSD랑 하드보드 메인보드 장착한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선 정리가 꽤나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꽤나 옛날 제품을 계속 쓰고 계시네요.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달아는 드리되 일단 손님한테 번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사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쓰시더라도 뭐 큰 그건 없겠지만, 지금 쓰고 계신 게 2009년 거거든요. 11년 된 하드인데 저 하드가 과연 안전하게 자료들을 보관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편하게 청소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뒷면에 펜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도 먼지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지 닦아내고 뭐가 다죠? 근데 이렇게 닦아내면 좋은 점이, 닦아내면서 부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또 먼지가 전자제품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기 때문에 일종의 예방정비 이런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짬이 나고 그러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컴퓨터 청소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번거롭고 하다가 혹시나 이 부품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괜히 하다가 부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청소를 하면 좀 더 컴퓨터를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내했던 전면 패널부터 다시 재생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먼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가 좀 조여 있어야 케이스가 이렇게 좀 뒤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틀리는 거 말이죠. 나사가 제법 풀려 있습니다. 전면 패널을 재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립하기 전에 이제 망사부터 재결합을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뒤집어서 나사 위치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PC 쪽을 일부 조립을 하고 배선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작긴 작거든요, 진짜. 오늘 쓸 CPU는 i7 1700에 SSD는 970 EVO 플러스 아닙니다. 500기가 모델이고 여기 500기가 적혀있죠. 그 다음에 델타의 650W 파워입니다. 델타 650 파워에 그 다음에 트리니티 쿨러가 장착이 되고, 보드는 아수스 터프 게이밍 Z4190 플러스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보드 쪽을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Z보드를 살까 말까 하다가 T보드 좀 조립했는데 Z보드 좀 좋네요. Z보드에는 일단 설명서, 인증서 같은 게 하나 있고, 밀스펙을 받았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CPU 조립 가이드라든지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LCD롬, CD, 스티커 같네요. 터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물에는 아수스 펜 홀더라고, 아마 전원부를 별도로 이거는 이제 M.2 SSD를 이제 두 번째 슬롯에 꽂을 때 쓰는 뭐 높이 조절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잘했다면 이럴 필요도 없을 텐데, NVMe SSD 장착 넣어서 SATA 케이블, 또 백패널이 있습니다. 보드는 확실히 B460 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좋기는 좋습니다. 전원부 방열판도 조금 더 튼튼하고, 전원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초크들 개수부터가 일단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보드를 했어야 되는데. 자, CPU 장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7 1700 정품입니다. i7 1700이어서 그런지 기본 쿨러는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코파이 쿨러에 암만 이런 짓을 해봐야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쿨러는 트리니티 쿨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번 조립해봤던 쿨러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뒷부분에 그 고정 쇠를 조립을 하실 때 여기 미세하게 있는 돌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 면이 평면이 되도록 돼야 됩니다. 하고 백플레이트 뒤쪽에 보시면은 구멍, 여기 이제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맞게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이 쿨러가 다 좋은데 날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저도 사실 장갑을 끼다가 전 손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감각이 너무 둔해서 조금 다치는 걸 감수하고 장갑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쿨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날카롭습니다. 이 바보짓을 했다. 이런 젠장, 이 맨날 헷갈립니다. 이게 아닌데 꼭 하고 나서 헷갈리네. 조금 전에 여러 번 조립해봤다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실수를 합니다. 자, 일단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를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쪽에 얇게 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깥쪽은 서머이 나갈 걸 생각해서 양이 조금 많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작업을 다 했고, 이제 백패널을 결합을 하겠습니다. 기존 PC에서 램을 갖고 왔고 결합을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나와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대충 보드 레이아웃을 확인을 해보고 USB 3.0이 이쪽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보드 하단에 나올 거기 때문에 보드 하단 쪽에 미리 선들을 좀 다 빼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USB 3.0 선은 본체의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빼놓고, 전면 패널들은 이쪽, 이런 핀들은 이쪽과 이쪽에 넣어두고 이제 보드를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 선들을 빼놨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드에 가선 다 체결을 했고 이제 SSD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VMe SSD는 크게 두 군데에서 장착이 가능한데요. 아래쪽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 여기다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970 EVO 모델로 하고요. 자, 장착하기 전에 NVMe 나사를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끼워 놓고 눌러주고 나사를 고정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방열판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장착을 다 했습니다. 파워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 정리에 가장 큰 난관이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음에는 Z보드를 할 때는 파워를 델타 650W가 아니라 조금 더 상위 파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SSD에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SSD 고정 나사는 기존의 메인보드 나사하고 이게 거의 같습니다. 반대편도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이것저것 끼워 넣는다는 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우선 PCI 익스프레스 선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 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래픽카드 장착을 하실 때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쓰시는 카드가 지포스 1050 노멀 버전이라서 별도로 이 전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좋은 그래픽카드를 쓰실 수도 있어서 CPU가 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좀 고가형을 달게 되면 2070 슈퍼나 2080 Ti, 3080 이렇게 되면 각자 연결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마무리 선 정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좁기는 좁습니다. 아이고. 선 정리는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SATA 케이블들을 연합을 하고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것까지 남았습니다. 평소 작업 시간보다는 확실히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1번을 일단은 빼고 SSD를 나중에는 NVMe SSD 장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을 이상을 빼놓고 다른 곳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의 끝이 정말 보이기 시작합니다. CD롬 쪽에 SATA 케이블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SATA 케이블은 이쪽에 다른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합니다. 셋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7 1700에 NVMe SSD 970 EVO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하드, 기존에 쓰시던 SSD, 그다음에 CD롬까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 트위커에서 파워 세빙 모드를 퍼포먼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전력 제한이 다 해제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픽 카드랑 나머지 후면 팬들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시펜이 이쪽에 있습니다. 셰시펜만 이쪽으로 달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펜 쪽도 선이 예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됐네요. 남은 거는 이제 CPU 쿨러, 그래픽 카드만 한번 청소를 하고 달아주면 끝이 납니다. 분해해서 써멀도 섀도우를 하고 펜 청소도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안에 먼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쿨러도 분해를 해서 좀 청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끼면 되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한데 나사가 없나? 다 제껴졌습니다. 밖에 가서 한번 좀 털고 오겠습니다. 너무 먼지가 많아서 닦기가 좀 그렇네요. 털고 나서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열판에도 먼지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예, 열심히 그래픽카드 청소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써머를 한번 발라주고, 써머도 그래도 써머리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굳지는 않았네요. 칩니다. 그래픽카드에 별도로 6핀 전원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결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자,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쪽에 추가 전원 공급이 있는데 파워에 그게 없으면은 저 상태로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CPU가 1900K거나 1850K나 조금 더 고급이면은 조금 더 모든 조립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케이스가 작은데 큰 부품들을 넣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성 컴퓨터였습니다.